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도시로 나가 직장을 얻기를 꿈꿨지만 아직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해 마을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폐가에서 임시관리인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흘려들으며 그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제안에 주저없이 수락했다. 관리하는 동안 그곳에서 지내도 좋다는 말에 민수는 오히려 흥미로워했다. 그는 마을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집으로 홀로 이동했다. 집은 예상대로 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수는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안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을 치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청소에 투자한 후 그는 숨겨진 작은 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반쯤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문고리는 한참 녹이 슬어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앨범과 오래된 일기가 쌓여 있었다. 그는 몇 개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어 보았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은 모두 검게 그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무언가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것은 바로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인형이었다. 인형은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마치 사람을 주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귓가를 맴돌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집의 오래된 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한참을 뒤척이던 끝에 민수는 잠이 들었다. 하지만 깊은 밤 그는 갑작스러운 한기에 잠에서 깼다. 공기 중에는 이상하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막 지난 시각이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서던 순간 민수는 그의 시야에 무언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바로 부엌 창에 비친 인형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잠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확실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런데 왜 인형의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민수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침대 위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것이 아까 발견한 가족 사진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챘다. 사진 속 가족의 눈이 이번에는 그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분명 자신이 그 사진을 방에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어떻게 침대 위에 놓여 있었던 걸까? 그는 몸서리를 치며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뒤에는 다시 돌아와줘 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갑작스럽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일을 계기로 민수는 그곳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을 정리한 후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하루 만에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민수는 그저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댈 뿐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폐가의 인형과 사진이 그의 꿈에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이상한 기운이 그를 감쌌다. 마치 무언가가 계속해서 자신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의 소문일 뿐이지만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밤이 깊어갈수록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지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공포 게시판을 발견했다. 평소에도 공포 영화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심심풀이로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버려진 건물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랬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낡은 건물로 탐험을 떠났다고 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들은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자
떠들썩한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섰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저 오래된 건물, 특히 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을 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갑자기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과 어디선가 부딪히는 소리에 친구들 중 몇 명은 벌써 겁에 질려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아직 호기심이 더 컸던 탓일까, 글쓴이와 몇몇 친구는 끝까지 남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물의 중앙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넓고 어두운 홀을 발견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섬뜩한 기분에 그들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가구와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플래시 빛이 한 곳에 멈췄다. 한 구석에 마치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존재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친구들이 다급히 플래시를 비추자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상한 것은 그 형체가 모두에게 같은 방향으로 보였다는 것이었다. 어떤 각도로 비춰도 그것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지수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누야? 라고 외쳤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내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친구들은 순간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의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가두기라도 한 것처럼. 공포에 질린 그들은 분주히 출구를 찾아 뛰어다녔다. 그때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씩씩거리는 소음은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탈출에 성공했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후 글쓴이는 친구들과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 적었다. 그 건물은 한때 요양병원으로 사용되었으나 갑작스러운 화재로 많은 환자가 사망한 후 폐쇄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다고 했다. 결국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지수는 그 글을 다 읽고 난 후 한참 동안 그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별일 아니라고 해서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게시판 댓글에서 누군가가 쓴 문장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도 있어. 어쩌면 모든 건물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도. 밤새 한숨을 돌리지 못한 지수는 다시 그 게시판에 들어가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답이 없는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이었다. 도심을 벗어난 교외의 한적한 마을. 나는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방학을 맞이해 잠시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 이유였다.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과 그 너머로 우거진 숲이 보였다. 나무들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다. 젖은 공기 때문에 아무리 창문을 열어두어도 방은 시원해질 기미가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에 들기 힘들었고 나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던 낡은 부엌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주변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던 건 내 심장 소리뿐이었지만 이내 그마저도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자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 반, 공포 반의 마음으로 나는 그 불빛을 주시했다. 그 불빛은 마치 손전등을 들고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일정한 높이에서 깜박였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그 불빛이 나를 바라보는 듯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 불빛 주위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형체는 점차 분명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뭔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왜곡된 느낌이었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잘못 본 것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대칭하며 눈을 뗄 수 없던 찰나 갑자기 그 형체가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걸음걸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보였다. 내가 손에 힘을 주어 뭔가를 잡으려던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갑자기 깜박거리며 꺼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직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급히 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며 불을 다시 켜보려 했지만 모든 전기장치가 먹통이었다. 그저 휴대폰의 미약한 불빛만이 방 안을 밝혔을 뿐이었다.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내서 창문을 다시 바라본 순간 그 형체는 어느새 정원까지 와 있었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으나 두 눈만큼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눈과 마주치자마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 동시에 머릿속에 직접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다. 나는 마치 손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그 형체가 점점 다가오는 것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사력을 다해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향해 달리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손짓하며 서 있었다.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집 밖을 가리켰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뛰어나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돌아보니 방금까지 본 형체도 할머니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정막 속에서 달빛만이 교회의 밤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후 나는 바로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결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도 할머니의 집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밤 할머니의 목소리와 괴이한 형체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날의 경험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는 그때 정말로 무엇을 봤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늘 의문이 남는다. 몇 년 후 나는 할머니의 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해 주민들로부터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 집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상한 사고가 반복되던 장소로 예전 주인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도 집을 떠나기 전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를 주기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늘 말씀하곤 하셨다. 가족이 붙잡고 있으면 언제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할머니의 말뜻이 무엇인지 이젠 조금은 알 것 같다. 분명 그날 밤 내 곁에 계셨던 건 할머니였던 것이라고 믿고 싶다. 불가사의한 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남긴 여운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